많은 사람들은 자급자족이라고 하면 먼저 넓은 땅부터 떠올립니다. 시골에 커다란 집이 있어야 하고, 창고도 있어야 하고, 값비싼 장비와 하루 대부분을 바칠 체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한 번쯤 해보고 싶어도 내 형편에는 아직 이르다고 조용히 접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농장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범위 안에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집 뒤편에 남아있는 자그마한 마당,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집 옆에 빈터, 주말마다 돌볼 수 있는 작은 텃밭만 있어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땅이 좁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이것저것 한꺼번에 붙잡는 데 있습니다. 보기 좋아 보이는 동물을 고르고 남들이 한다는 방식을 급하게 따라하다 보면 일은 늘어나고 손은 모자라고 결국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급자족은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넓은 땅이 없어도, 무리한 투자 없이도 한국의 작은 마당과 생활 리듬 안에서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동물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닭은 왜 여전히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되는지, 토끼는 왜 조용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메추리는 왜 작은 공간에 잘 맞는지, 벌은 왜 정원 전체를 바꾸는 존재가 되는지, 우리는 왜 생각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에 맞는 한 가지를 제대로 고르고 그것을 오래 이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작해야 지치지 않고 내 삶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능한 것을 알아보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작의 크기를 줄여놓고 바라보면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동물은 역시 닭입니다. 충청도 바깥쪽의 한적한 마을에 사는 영호는 이른이 된 뒤에도 하루를 너무 비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이제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뒤편에 남아있던 작은 마당 한쪽을 정리해 바람을 막아주는 낮은 울타리와 비를 피할 수 있는 단정한 닭장을 만들고 닭 몇 마리로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닭은 한국의 생활 감각 안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달걀을 얻는 기쁨이 분명하고 남은 채소잎이나 부엌에서 나온 자투리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으며 닭장에서 나온 깔집과 분유는 시간이 지나면 텃밭의 흙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넓은 땅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마당이라도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바닥과 안전한 닭장, 잠깐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방목은 좁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당의 흙이 쉽게 망가지고 채소밭을 헤집을 수 있으며 여우나 들고양이 같은 위협에도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호는 닭을 마당 전체에 풀지 않고 구역을 나누어 돌려 쓰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물과 사료를 살피고 저녁에는 닭장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2주에 한 번씩 바닥 깔집을 갈아주는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품종이 아니라 꾸준히 알을 낳고 건강하게 적응하는 닭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영호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닭장 문을 열고 따뜻한 달걀 몇 개를 손에 올려놓는 순간 그는 내 삶이 아직도 무언가를 길러낼 수 있다는 조용한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작은 땅에서 닭이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닭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울타리와 바닥 상태를 살피는 일보다
더 조용하고 더 단정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 외곽에 사는 65살 미경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은 크지 않았고 마당도 넓다고 할 수 없었지만 창고 옆에는 햇볕을 조금 피하면서도 공기가 잘 도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경은 처음에는 닭을 떠올렸지만 가까운 이웃과 너무 붙어 있는 생활 환경을 생각하면 소리와 냄새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고른 쪽은 토끼였습니다. 토끼는 눈에 띄게 요란하지 않고 움직임도 크지 않으며 작은 공간 안에서도 차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부부의 생활 리듬에 잘 맞았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집과 집 사이가 가까운 환경에서는 무엇을 더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조용하고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토끼는 바로 그런 기준에서 의외로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미경은 처음부터 술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우리를 단정하게 두고 물이 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살피고 사료와 건초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 것부터 익혔습니다. 토끼는 예민한 듯 보이지만 환경이 안정되면 오히려 사람 손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운 계절에는 바람이 너무 세지 않도록 하면서도 공기가 막히지 않게 하고 추운 날에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바닥을 늘 마르게 유지하고 먹이 그릇과 물통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미경은 토끼를 키운다는 일이 단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느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고 옆 조용한 자리에서 토끼들이 안정된 리듬으로 먹고 쉬는 모습을 보다 보면 집안의 흐름도 덩달아 차분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토끼 우리 아래 모인 배설물은 텃밭의 흙을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공간에서의 자급자족은 꼭 눈에 잘 띄는 변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이어지는 이런 선택이 삶을 더 길고 안정적으로 받쳐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급자족의 가능성은 마당의 크기보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맞는 선택이 바로 메추리입니다. 서울 가까운 위성도시에 혼자 사는 63살 정수는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길러보고 싶었지만 늘 같은 이유로 망설였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지만 닭을 둘 만큼 넉넉하지 않았고 이웃과의 거리도 가까워 소음이나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크지 않은 공간에서도 조용하게 돌볼 수 있는 동물을 찾다가 메추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정말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오히려 그 작은 몸집이 정수의 생활에는 가장 잘 맞았습니다. 메추리는 넓은 땅을 요구하지 않고 움직임이 요란하지 않으며 잘 정리된 우리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공간이 촘촘한 생활 환경에서는 이 점이 큰 장점이 됩니다. 정수는 집 옆 처마 아래 햇볕과 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곳에 높이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우리를 놓고 바닥이 늘 마르게 유지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메추리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먹이보다 먼저 건조한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은 늘 깨끗해야 했고 빛의 흐름도 일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과 먹이를 확인하고 바닥 상태를 살피고 알을 조심스럽게 거두는 일이 전부에 가까웠습니다. 그 반복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의 결을 단정하게 잡아주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수는 메추리를 통해 넓은 공간이 없어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리면 가볍게 느껴질 만큼 작은 알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생활의 감각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자급자족이란 거창한 규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정수는 그 조용한 우리 앞에서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이렇게 닭과 토끼와 메추리처럼 땅 위의 작은 공간을 알뜰하게 쓰는 선택들을 보고 있으면 자급자족은 결국 내 발밑의 자리만 잘 돌보는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보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과수와 채소를 함께 돌보며 사는 68살 성호는 바로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해 동안 정원을 정성껏 가꾸었지만 해마다 꽃은 제법 피는데도 열매가 기대만큼 맺히지 않는 계절을 반복해서 맞았습니다. 흙도 손보고 물도 챙기고 가지치기도 했는데 어딘가 늘 한 끗이 부족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벌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꿀을 얻겠다는 마음이 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호가 기대한 것은 정원 전체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벌은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정원의 생기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작은 벌통 하나가 차지하는 자리는 크지 않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수많은 움직임은 꽃과 열매와 채소의 결실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사계절 속에서 벌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산물을 얻는 일만이 아니라 계절의 속도를 조금 더 가까이서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호는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에서는 떨어진 아침 햇살이 먼저 닿고 오후에는 약간 그늘이 드는 자리에 벌통을 두었습니다. 바람을 너무 정면으로 받지 않게 하고 주변이 지나치게 어수선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벌은 생각보다 과하게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좋았습니다. 자주 흔들기보다 일정한 간격으로 안을 살피고 계절이 바뀌는 흐름에 맞춰 상태를 읽는 태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성호는 꽃이 피는 시기와 벌의 움직임, 정원에 맺히는 작은 변화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정원은 단지 채소와 나무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순환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자급자족의 시작은 바닥을 쓰는 일에서 출발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작은 날갯짓을 통해 정원 전체의 숨결을 되찾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원의 흐름을 바꾸는 존재가 있다면 반대로 눈앞의 풍경 자체를 한결 생기 있게 바꾸어주는 동물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는 72살 순자는 그 변화를 오리를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오래전부터 계절마다 상추와 배추를 심고 고추와 깻잎도 빠뜨리지 않고 돌보았지만 해가 따뜻해질수록 달팽이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작은 해충들 때문에 속을 끓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으로 골라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보였고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어린 잎들이 눈에 띄게 상해 있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강한 약에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순자는 많지 않은 수의 오리를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텃밭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모습이 귀엽고 정겨워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리는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인 존재였습니다. 닭처럼 땅을 세게 긁어 작물을 어지럽히지 않으면서도 땅 가까이에 붙어있는 벌레와 달팽이를 부지런히 찾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순자가 좋게 느낀 것은 오리가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오리들이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물을 갈아주면 기분 좋은 듯 몸을 담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해야 할 일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오리는 물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금세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자는 며칠 간격으로 물을 갈고 물통 주변 바닥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모래와 자갈을 깔았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쉼터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 있었지만 복잡하지는 않았고 몇 마리만 두고 돌보니 생활의 부담으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리와 함께한 뒤로
순자의 텃밭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잎을 갉아먹는 흔적이 줄어들었고 마당은 전보다 더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먹을거리를 얻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돌보는 땅에 어떤 리듬과 표정을 더해 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순자는 오리들의 느긋한 발걸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닭과 토끼와 메추리와 벌과 오리를 하나씩 살펴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바빠지기 쉽습니다. 저렇게 좋은 점이 많다면 한 번에 몇 가지를 같이 시작하면 더 빨리 달라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급함이 작은 땅에서 가장 흔한 실패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자급자족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동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생활의 속도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습니다. 닭장도 만들고 싶고 메추리 우리도 놓아보고 싶고 오리 물통도 들여놓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의 일이 갑자기 늘어나고 물 갈기와 청소와 먹이, 준비와 상태 확인이 한꺼번에 겹치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지치고 마음은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꼭 해두어야 합니다. 완성도 높은 시작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붙잡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활 속에 단 하나를 제대로 들여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영호가 처음부터 닭 몇 마리만 두었던 것처럼, 미경이 조용한 우리 하나를 단정히 관리했던 것처럼, 정수가 작은 처마 아래 메추리부터 익혔던 것처럼, 성호가 벌통 하나의 흐름을 먼저 배웠던 것처럼, 순자가 오리 몇 마리와 함께 텃밭의 변화를 지켜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를 먼저 맡아보면 그 동물의 리듬이 보입니다. 언제 물이 먼저 비는지, 어떤 날에 예민해지는지, 어떤 환경에서 더 편안해하는지, 내가 어느 시간대에 돌보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감각은 다음 선택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아무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종류만 늘리면 모든 일이 낯설고 모든 문제가 크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먼저 잘 운영하면 거기서 얻은 경험과 자재와 자신감이 다음 확장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작은 땅에서 오래가는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급자족은 서두르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리듬을 천천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분한 태도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선택을 진짜 내 것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어떤 동물이 가장 뛰어난가를 가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마다 따뜻한 달걀을 건네는 닭이 가장 든든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 안에서 차분히 돌볼 수 있는 토끼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메추리가 좋은 답이 될 수 있고, 마당보다 정원 전체의 흐름을 되살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벌이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 때문에 텃밭을 돌보는 즐거움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오리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실용적인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급자족은 멀리 있는 완벽한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사는 집의 뒤편, 햇살이 조금 머무는 작은 마당,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창고 옆자리, 계절이 지나도 비워두었던 한쪽 빈터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단한 결심이나 큰 투자보다도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조용히 고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변화는 어느 날 아침 손에 쥔 달걀 몇 개로, 정원에 더 많이 맺힌 열매로, 해충이 줄어든 잎사귀로, 혹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익숙한 돌봄의 감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이 가장 멋져 보이는지를 고르기보다 무엇이 지금의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닭이든, 토끼든, 메추리든, 벌이든, 오리든, 어느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크기에 맞는 한 가지를 정하고 이번 계절 안에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자급자족은 서두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쌓아 올린 시간은 언젠가 먹을거리 이상의 안도감으로 돌아와 내가 사는 집과 땅과 하루를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받쳐주게 될 것입니다.